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남북 군사 합의와 관련해서 군 내부의 동요가 심상치 않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군은 남북 군사 합의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방위태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니냐, 내부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독하실 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의 투신도 그렇고요. 또 군사 합의도 그렇고 군 내부에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거 이대로 가서는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내부망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이 군사 합의가 네. 지난번 이제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 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합의서를 가지고 논란이 아직도 이렇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현역들이야 당연히 현 정부 하에서 임무 수행 중이기 때문에 그 자칫 말을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많은 오해를 받게 되고 본인의 신상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 건 뭐 당연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역한 예비역들은 얼마든지 그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에 평양 그 군사 합의와 관련해 가지고 전직 장성들이라든가 전직 그 예비역 단체에서는 이렇게 군사 합의가 우리의 정찰 능력을 너무 이렇게 훼손했다. 그런 그 반발이 상당히 컸거든요. 예, 그런데 비해서 이제 뭐 국민 대토론을 열자 이런 움직임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그 우리 서해에 있는 그 말도 많은 그 NLL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NLL을 포기했냐 안 했냐 해가지고 군사 합의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이 NLL 인근 지역하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이 한강 하구 쪽까지 이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 수로 조사를 다 했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수로 조사가 이제 다 끝나니까 NLL 인근하고 그 다음에 한강 하구 쪽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거를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 예. 요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뭐라고 이게 나왔냐면은 해군과 해병대에서는 NLL과 한강 하구 쪽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게 할 경우에는 우리 군의 이 방어 능력에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요지의 기사가 언론에 아주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정부에서도 NSC 회의를 열어가지고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우리 내부안을 이제 확정으로 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논의가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육상에서 말하자면 우리 DMZ 인근에서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군사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의 말하자면 이 공격수를 10명의 방어수가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방어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하려면 사전에 도발 지구를 찾아낼 수 있는 정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찰 능력에 의해서 찾아냈으면 도발을 못하게끔 필요한 경우 선제 공격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밀한 그런 타격 능력을 우리가 또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육지에서도 육상에서도 이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해서 불만이 지금 많은데 이걸 NLL 지역, 더구나 NLL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뭐 NLL 다 인정한 거야. 그 군사 합의서 봐. NLL 인구로 돼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어도 실제적으로 북한 함정들은 계속해서 우리 어선이 올라오는 거. 이거 해상 자기네가 솔직히 놓은 경비 결선 밑으로 내려가라. 계속 방송하니까 우리 어선은 불안하니까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이게 현상이거든요. 그 NLL이 지금 확정도 안 되고 북한이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 이제 NLL 인근하고 한강까지 만약에 비행금지 구역 설정한다? 그러면은 서북도서 포기하는 거고 수도권 방어가 결정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 지금 이제 전해 듣는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군 장성 모임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후배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다. 이런 후배들의 얘기, 현직 장성들의 얘기를 듣는다. 이런 얘기를 전원으로 들었는데요. 뭐 지금 정부는 해병대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반발한 적 없다 이렇게 청와대가 해명을 했지만
그러나 그거는 청와대 해명이고 지금 해병대 입장에서 또 해군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청와대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공식적으로 해병이 우린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또 얘기하기도 우스운 거고 말이죠. 군의 입장을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들을 수뿐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군의 생명은 뭐냐면요. 네. 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거. 대한민국 군은 말하자면 북한이 도발했을 때 강력하게 응징을 해가지고 군사적인 도발이 이게 무산되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게 최고의 임무예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은 평소에 말로만 생각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네. 이 훈련은 왜 필요하냐면 그런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몸이 작동돼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격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훈련을 강력하게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비행금지 구역이나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해군 해병대가 훈련을 할 수 없잖아요. 해군 해병대가 훈련할 수 없으면 군에서는 할 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반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고쳐야 된다.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지상에서의 이런 그 정찰 감시 능력이 훼손돼 가지고 군의 불만, 우리 군 방어태세의 어떤 취약점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지금 많은데 이런 거를 지금 고칠 수 있는 그 말하자면 협상을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상에서까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연평도하고 천안함 포격 사건이 있을 때 이러다가 서북도서가 뚫리면 이 수도권 치안이 수도권의 방어가 어려워진다 해가지고 서북도서 방어사령부까지 만들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 첨단 그 레이더 정찰 기능까지 그 헤론 같은 이스라엘제 그런 그 정찰 능력을 갖춘 그 기까지 장비까지 다 갖다 놨고 그리고 코브라 헬기 아파치 헬기 이런 걸 다 배치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은 그쵸. 그쪽 지역에 엄청난 도발 능력, 즉 공기 부양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 의하면 그쪽에서 서북 도서를 향해서 우리한테 도발을 할 수 있게 가장 좋은 게 공기 부양정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한꺼번에 몇백 명 태워가지고 시속 한 100km까지 달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기 부양정이 북한 애들이 한 250개나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네. 250개나. 그러면은 이거를 훈련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정찰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 공기 부양정이 언제 뚫고 내려온지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아파치가 됐든 무슨 다른 코브라 헬기가 됐든 간에 이 헬기는 지금 지상에서 보통 10에서 15km 정도밖에 비행 금지 구역을 딱 그 정도로 아주 좁게 설정해 놨어요. 그런데 백령도 연평도 이거 5km, 2km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헬기는 뛸 수가 없어요. 비행 금지 설정해 버리면 공간이 없잖아요. 훈련도 못 해요. 얼마 전에 마셨다시피 해상 훈련을 갔다가 좀 다른데 한참 떨어진 데 가서 뜬금없는 데서 하고 또 야포를 쏠 수 없으니까 또 움직여갖고 육상으로 와서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사고 났잖아요. 참나 이거. 사격 훈련 잘못해갖고 뭐 그러니까요. 사고 났다는 보도도 있잖아요. 이러니까 많은 지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육상에 설정하는 비행 금지 구역을 수정하는 노력을 지금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육상에서의 우리 방어 능력에 손상이 없을 정도로 보안 조치가 충분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을 합의해놓고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해안포 이런 거 다 포신 덮어놓고 하려고 했는데 북한 안 덮어놨다고 계속 신문에 사진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안에 고장나 있는 것 같아. 고장나서 뭐 폼은 덮지 않아도 그 문제가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가 해명을 나오고 우리 가서 다 본 것도 아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방이 공격당했고 합의 지켜서 뭐합니까? 이런 보안 장치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안 취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군사 긴장 완화 조치를 일부 취하고는 있지만은 이거가 제대로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아직도 지금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지금 9월 말에 9월 중순에 군사 합의서 했는데 지금 2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이게 2년 3년 지나면서 봐가지고 김정은이가 정말 대남 공격 이거 안 하려는 가능성이 이제 많아졌구나. 이런 신뢰가 갈 때 천천히 보안 장치를 먼저 해놓고 이런 비행금지 구역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지금 지상에서의 그런 미비점도 많은데 해상에다 바로 또 비행금지 구역 설정한다.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현 정부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비행금지 구역 설정하는 것은 시기가 상조하다. 더군다나 한국하면 인천공항까지 다 내놓는데 그러니까요. 인천공항에 있는 그 인천공항은 지금 국제공항 중에서 세계 넘버원입니다. 이런 공항이에요. 이 공항이 만약에 북한의 도발에 그냥 노출된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한국 경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고 북한 애들은
이게 솔직히 북한이 무슨 어선이 있습니까? 수산업은 전부 군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배 타고 고기 잡으러 온다면 거기에 군인이 몇 명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북한의 특징은 다 위장해갖고 우리 대남 침투하는 게 북한 특징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비행금지 설정놓고 정찰하게 해놓고 훈련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언제 그걸 제대로 딱 잡아내느냐. 예, 이건 굉장히 서둘릴 일이 아니다. 예, 서둘릴 일이 진짜 아닙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약속 지키지 않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답방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약속 안 지키는 북한 당국인데 지금 선의만 믿고 어떻게 방어 태세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 하냐. 이건 문제가 있다. 또 최근에는 이재수 기무사 사령관님의 이 투신 때문에도 군 내부에서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경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장례식장에도 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뭐 참여를 안 한 건지 비겁해서. 그런데 이제 들리는 전언에 의하면은 혼란의 요소, 좀 갈등의 요소를 일단 뭐 좀 봉쇄해 보겠다. 예. 괜히 또 여기 나가서 장군들이 가면 정부가 또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더 압박을 가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피해 나가면서 내부적으로 뭔가 좀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일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분들 부글부글 하겠어요. 저는 뭐 장성들이 뭐 여러 분 계시지만 그중에 모두 다 지금 좌로 경도돼서 이 현상을 뭐 안일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금 심정을 신의 한 수가 간접적으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한민국 군은 다른 나라 군하고 또 달라요. 네. 왜냐하면 북한과 같이 호전적인 그야말로 한국을 그야말로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이 제1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명백한 적을 가지고 대치 상태에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도 우리 군이 그 북한에 도발 같은 게 있을 때 장교면 장교, 사병이면 사병이 목숨을 던져서 이 동료들을 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 충성심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토를 방어했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게 대한민국의 군이거든요. 그런 게 이런 군이 충분히 훈련할 수 있고 충분히 적의 기도를 사전에 탐지해낼 수 있는 능력에 훼손을 주는 것은 군 자체가 할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해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북도서 사령부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첨단 장비도 다 보관해놓고 이게 바로 뭐냐?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이라고 하는 하나의 엄연한 군사 도발 때문에 이게 다 보안 조치가 됐는데 지금 갑자기 그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딱 허물어뜨린다? 이거는 정말 이건 문제가 많다. 예, 그래서 이 정부 당국에서 이러한 일방적인 이 조치 이런 거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아유,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국민들에게 알 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전옥현의 안보정론 TV도 잘 되기를 정말 제가 아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전옥현의 안보정론 TV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신의 한 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예, 많은 의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의인들이 나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게 대한민국 살리는 길입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